자, 지수가 9,000피를 들어왔는데도 지금 상승 종목은 몇 개 안 되고 하락 종목이 왕창 많은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상승 종목 100개, 하락 종목 800개, 지금 상승 종목 50개, 하락 종목 850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 지금 화면에도 보면 뭐 온통 10%밖에 없죠. 자, 이 시간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계속 놀고 있느냐, 계속 종목을 살펴보는 와중에 자, 배워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입니다. 자, 반도체는 저희가 사이클을 쭉 다 공정별로 해가지고 다 해드렸고, 이제 비만 쪽의 종목들을 이제 살펴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비만하면, 자, 원래 비만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코스닥의 대표는 바로 이거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테마, 코스닥의 유명한 종목들이 다 여기다 들어있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가장 유명한 파괴력 강한 종목들은 비만 쪽 종목이기 때문에 비만 종목을 가장 먼저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전통의 바이오 강자들이 줄줄이 모여있는 항암제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증권사 테마 분류에 지금 36개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종목이 하나는 사실은 빠져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리가켄 바이오, 큐라클, 에임드 바이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들이죠. 헬릭스미스, ABL, 유한양행, HLB, 여기 신라젠, 전부 시총 2위들까지 들어갔던 종목, 오스코텍, 와이바이오, 앱클론, 큐리언트, 카나프, GI 이노베이션, 에이프릴, 이렇게 쫙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한미약품 어디 갔을까요? 한미약품 없네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종목이 하나 있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항암제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여기 들어가줘야 돼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자, 이제 항암제라는 것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암제는 이제 4세대 쪽까지 나와 있는데, 자,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4세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저 약을 투여하면 이 약이 직접 암세포를 죽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암세포만 죽였으면 좋겠는데 얘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멀쩡한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싹 다 죽여놓으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눈에 띄는 부작용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탈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이제 암 환자를 표현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암 환자 머리 밀고 그다음에 머리 이렇게 둥둥 두르고 있는데 머리 가지고 너 머리가 그저 암 치료 때문에 이게 1세대 항암제 쓰는 사람들입니다. 1세대 항암제 쓰게 되면 1세대 항암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머리가 빠진다야. 머리 빠진다. 이렇게 붓는 거 하고요. 붓는 거 하고 머리 빠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워낙에 부장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쓰죠. 이제는 뒤에 있는 2세대, 3세대를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표시를 하자라고 하면 가장 눈에 띄게 되면 영화 드라마에서는 아직도 그 1세대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2세대 항암제는 뭐냐 그러면 표적 항암제입니다. 자, 그래서 표적 항암제라는 건 지금도 이렇게 나오죠. 제가 보신 것처럼 HLB 자회사에서 표적 항암제 나오고요. 백혈병 치료 보령, 그다음에 페니트리움 바이오, 일동제약,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계속 나오죠. 한미약품,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게 요게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미약품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이제 구분을 조금 해놨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적 항암제 이렇게 들어가요. 표적 항암제는 뭐 간단하게 뭐냐 그러면 암이 자라지 못하게, 그러니까 암의 먹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암에 얘가 이게 먹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게 표적 항암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잡아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 들어오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 표적 항암제 이게 항암제 이제 세포가 암세포들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잖아요. 이제 커질 때 이게 얘가 뭐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뭐 좀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요런 거를 이제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요런 거 이제 못 자라게 이렇게 타겟 생기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요 부분을 짝깍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없애는 요런 형태가
이제 2세대 항암제라는 얘기야. 근데 요게 이제 요거에서 이제 한 단계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이 약이 2세대 표적암제 같은 경우도 이게 약발이 좀 잘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 특이한 부분들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발이 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하나만 쓰지는 않죠. 자 이제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가 되고요.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도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이 이제 3개가 들어가는데 이 세 들어가는 것 중에서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이제 흔히 면역 항암제가 언제서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면역 항암제. 자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로 두들겨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이름들이 무더기로 등장을 하게 돼요. 면역 항암제. 요게 종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관문 억제제라고 합니다. 관문 억제제. 그리고 요 뒤쪽에 이제 요 다음 단계로 이제 NK 치료제가 있고 그리고 CAR-T, CAR-T 치료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CAR-T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아까 여기에 나왔던 종목 중에서 여기 나왔던 종목에서 앱클론과 큐라클, 앱클론과 큐러셀, 앱클론과 큐러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CAR-T 치료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차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CAR-T 치료제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NK 치료제도 있었죠. 이 NK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종목들이 NK 맥스 같은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NK 세포 치료제 종목이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면역 관문 억제제 요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R-T라고 있고 그 다음이 NK고 NK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NK가 이제 영어로 NK가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추럴 킬러 셀입니다. 자연 살해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세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이게 이 세포가 공격해 들어가 가지고 죽이게 만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걸로 이제 앞에 나갔던 CAR-T T 세포 치료제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NK 세포.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이제 차바이오 쪽에서 그러니까 차바이오가 이쪽에서 일반 우리가 많이 하는 이 관문억제제 쪽이 아니라 차바이오는 계속해서 이제 NK 그다음에 CAR-T 이쪽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차바이오 그룹이 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 NK 쪽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마리식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 유명한 네임드 쪽의 종목에서는 이 NK 치료제하고 관련된 종목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CAR-T 치료제 같은 경우라 그러면 CAR-T 치료제 경우는 저기 앱클론과 큐로셀 같은 경우가 있고요. NK 치료제는 이제 녹십자 계열의 녹십자 쪽 라인의 GC셀, 녹십자 라인의 GC셀, 여기 GC셀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요네 두 개는 나중에 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도 NK 치료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테마가 지금 막 좀 뒤섞여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큰 종류를 차지하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 종목들 이쪽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최근 경량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대부분 다 병용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병용을 쓰죠. 가장 대표적인 여기가 키투르다. 자, 키투르다 글로벌 빅히트. 이 키투르다 같은 경우에 자, 이 키투르다는요 적용증이 무려 20개입니다. 그러니까 즉 암 분야에 관한 거의 만암 통치약이에요. 만병 통치약은 아니고 만암 통치약. 그런 이제 우리 HLB 같은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이제 암 만든 건 HLB가 최초에는 간암이었었죠. 예, 간암 치료제였는데 이 간암에서 그다음에 넘어가지고 유방암, 대장암, 뭐 전립선암, 뭐 난소암 이런 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바꿔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 많이 나와요. 그 원조가 이거 키투르다예요. 이게 이제 키투르다가 전 세계 최고의 블록버스터 항암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키투르다와 같이 쓰는 요 병용약품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이제 나오는 앞타바이오 밑에도 있었죠. 앞쪽에다 그리고 알테오젠 쪽 앞쪽에도 얘기해드렸던 알테오젠을 왜 여기다 포함시키고 알테오젠이 왜 면역 항암제들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이냐라고 하면
바로 요것 때문에요. 키투라다. 알테오젠이 이 주사 제형한 제가 기술 이전을 할까 가지고 이게 국내 1위까지 올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가장 알테오젠의 가장 큰 그게 요게 키투르다입니다. 키투르다 제형 이거예요. 요거 바꾸는 거. 요거. 예, 키투르다 면역 항암제 글로벌 대표 선수. 요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 면역 항암제 약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늘 알테오젠은 니가캠, ABL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주가가 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키투르다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좀 겹쳐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보시는 이제 최초의 플랫폼 3총사는 알테오젠, 니가캠 그리고 ABL 바이오 요런 회사들이 되는 거죠. 알테오젠, 니가캠, ABL 바이오가 되고요. 이제 뒤쪽에서도 이게 우리 종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서 나와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부터 약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시간들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종에 여기서 시정에 이미 시장에서 뭐 로봇 하면 오래 생각나는 같은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대표 선수에 해당되는 종목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서 1부 리그 쪽에서부터 저 하버리까지가 한 테마 안에 쪼르륵 다 들어있는 게 그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한 테마 안에 최고 1부 리그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아래쪽에 있는 저 아래쪽 하바리까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부 리그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들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저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요런 회사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는 회사들이 꽤나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회사 같은 경우라고 치면 자, 이게 샤페론 같은 거 이런 건 해당 안 되고요. 샤페론은 여기 있긴 있어요. 있는데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노엔이고 뭐고 다 들어가야 돼요. 다 집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예전엔 요거 조금 이제 관심 좋았다가 못하는 종목 이런 거 쓸모없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반도 이게 바이오가 많이 올랐으니까 맨 뒤쪽에 들어오는 이제 후의 종목이 있어요. 반도체로 친다 그러면 6불이그 정도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종목까지 해가지고 주력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거 바이젠셀 같은 경우 있죠? 여기 이제 T 세포 치료제죠. T 세포 조금 전에 서두에서 분석을 해 드렸었죠. 그래서 요 요소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똑같죠? 키투르다 병용이고요. 면역 항암제고 키투르다 병용이고 여기 이거 앞타고요. 바이젠셀 대부분 다 키투르다 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이젠셀 세포 치료제 기술로 이러고 나오죠? 예. 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쪽에서 나왔던 이쪽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겁니다. 여기하고는 여기 NK죠. T NK 세포. 그러니까 여기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NK 치료제, T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렇게 무슨 종, 림프종, 교모 세포종, 흑색종 하는 이제 요런 쪽의 종목에 요런 쪽 병들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게 CRT, T 치료제 그리고 NK 세포 치료제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위암, 간암, 폐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암, 간암, 폐암, 간암의 HLB, 그렇죠? 폐암의 유한영행, 오스코텍, 렉나자 아시죠? 요거. 그리고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 위암 치료제 요런 회사들이요. 요렇게 나눠서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파괴력이 큰 암 약을 만들어 가지고 좀 돈을 버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한영양의 렉나자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약 4조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난번 바로 직전에 유한영의 경우 이제 기술 이전료를 받은 게 2천억대 기술 이전료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 4조 가치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게 HLB 같은 경우는 이제 10조 이상의 가치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자, 이게 다시 또 되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 항암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부각에서 항상 살펴되는 거, 이번 바이오 US 같은 경우도 당연히 면역 항암제가 계속 선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 이슈가 나오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스타트는 알티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제 여기서 먼저 스타트를 끊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뒤쪽으로 나오는 게 오스코텍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되는 거죠.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결은 이제 ADC 이중 항체 연결로 들어가는 회사들, 뭐 ABL 같은 경우도 그 같은 케이스가 되죠. 다 ADC 종목들이죠, 이게 다. 그리고 또 에임드 바이오 같은 뭐 요런 회사들도 있고요.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 종류가 조금 이제 다른, 이건 약간 이제 방향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요.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RNA 플랫폼을 이용한,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줄기에서도 조금 다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는 종목에 이제 가장 기존에는 여기는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엘바이오, 이거는 삼총사 항상 묶여서 들어가는 종목들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확장 치면 오스코텍 요 정도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로 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증착 장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증착, 거기서 이제 집나간형 주성 엔지닝 여기 얘기 드렸죠. 오리지널 삼총사는 원희가 IPS, 유진테크테스, 삼형제, 이거 삼총사고, 거기서 집 나가서 성공한 사촌형 주성 엔지닝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항암제 쪽에 오리지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삼형제, 거기에다가 밑에 열심히 따라오는 동생, 사촌 동생입니다. 여기 사촌 동생 오스코텍. 요런 종목들 쪽으로 이렇게 엮여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여기하고 이제 줄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종목입니다. 보로노이. 길이 좀 다른 종목이죠. 보로노이. 그러니까 보로노이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왔던 이 위쪽에 올라 들어갔던 가장 대표적인 이슈로 잡는 게 뭐냐 그러면 폐암 치료죠.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유한양령의 오스코텍이 개발을 해서 유한양에게 넘겨줘서 유한양이 글로벌 기술을 이전한 렉나자, 그 렉나자가 뭐 하는 약이냐라고 하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폐암 치료제는 여기 말고도 예전에도 제가 따로 한번 구분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패스하고요. 자, 이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로노이가 또 달고 돌아가지고 또 위로 이렇게 올라 들어갔죠. 이 보로노의 경우는 이 폐암 치료제라는 그 약 자체보다 그 자체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 자체 영향보다 얘는 종종 AI 신약 개발 기업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작동되는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알테오젠 쟤도 분명히 그렇게 똑같은 오스코텍 이런 종목과 같은 암 치료제 성과 기대 가지고 주가가 올라 들어갔지만 그렇게 같이 들어갔지만 AI 신약 대표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남들 다 헤매고 있는데 혼자 빡 치고 나와버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남들 다 주춤거리고 있는데 혼자 미친듯이 치고 나가버리고 이러고 있죠. 보로노이 남들 다 헤매고 있는 동안에 지 혼자 뭐 미친듯이 그냥 날아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자주 보이는 아주 특이한 기업이 되겠고요. 여기에다 이제 또 초각시킨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는 에임드 바이오보다는 이 알지노믹스 같은 종목을 또 여러분들이 또 별개로 따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알지노믹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자, 위쪽에 뭐 이제 ABL 바이오도 이렇게 따로 움직여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보로노이 같은 쪽에 움직여 들어가고 하는데,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쪽에 보면 완전히 지금 따로 이렇게 움직여 들어가죠.
이건 이제 상장 초기 같은 때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지노믹스 다시 올라갈 때도 보면 다른 종목들하고는 다른 줄기로 움직이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임드 쪽에서 일단 앞쪽에 들어가는 사형제 외에 기존 라인에 이제 보로노이와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이 알지노믹스 정도, 요 정도 까지를 명언정 항암제 쪽에서 이제 메인으로 치는 거고요. 이제 이 아래줄기로 쭉 놓여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 위에 있는 이 네임드들이 쭉 올라갈 때, 지금 반도체를 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 증착 장비주들 저런 게 쭉 올라 들어가자 바로 그 아래쪽에 놓여 있는 기업들, 뭐 PSK라든가 TSE라든가 ISC라든가 이런 쪽들까지 이제 줄줄이 차례대로 쫙쫙쫙 올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 들어오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 빠트린 종목이 있는지 한번 그토록 한번 체크를 더 해볼까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종목들, 저거하고 이제 두 개 정도는 다른 라인으로 살펴보라는 얘기 드렸고, 알테오제는 없는 거 얘기 드렸고요. 이게 그러니까 항암이 주력인 회사가 있고요, 항암도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세력형으로, 세력형 단타로 이제 바이젠셀 같은 경우 전형적인 세력형 단타 종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헬릭스미스라든가 제넥시라는 이런 건 완전히 막강 종목들이 이거 실패한 종목이죠. 이미 실패한 종목입니다. 이제 HLB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고요. 얘네는 실패한 애들, 종친 애들이야. 그러니까 왕년에 깃발 열려주다가 종쳐버린 애들, 이런 애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헬릭스미스, 그다음에 뭐 깃발까지는 날려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고 완전 바보되는 같은 거 맨 위쪽에 있는 CG 인바이트, 자 이거 수정이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노믹스라는 이름 얘기 들어보면 여기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유전자 치료를 하는 이런 쪽의 종류다는 얘기죠. 이거 바이젠셀처럼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 그때 잠깐 세력 들어오면서 이제 반짝반짝하는 그런 유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유에. 저게 이제 매드팩터 있고 ST 큐브 있고 네오 이뮤텍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 거 이제 이거는 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제 자기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는 이 IM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줄기가 다 틀려요. 이게 조금 더 라인에서 이제 뒤에 열심히 뭐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따라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종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줄기가 다른 종목들을 설명드렸죠. 큐라셀, 앱클론, 여기 이제 완전 다른 종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젠셀 같은 경우도 세포 치료 개점에 이 위쪽에 놓여져 있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주력 회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피 일단 무조건 메이저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 무조건 메이저 종목부터 가는 시대는요. 이렇게 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하반기 때 다시 바이오즈 섹터가 뭐 고개를 들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뉴스 나온다라고 할 때, 그럼 보면 그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은 지금 여기 얘기 드렸던 요 종목군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새겨볼까요? 자, 오리지널 사총사, 사형제, 한집안, 알토젠, 리가캠, ABL바이오, 오스코텍. 그렇죠? 지금 저쪽에 증착은 집 나가서 성공한 사촌형 주성엔진이고, 이쪽은 뒤에서 열심히 따라오는 사촌 동생 오스코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얘들하고는 조금 줄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번 떠볼까? 네가 센지 내가 센지? 이러고 있는 애들이 보로노이, 알지노믹스 요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다 따로 이제 그 뒤에 이제 개별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쪽에 이게 앞에 드렸던 거, 여기는 종목이 몇 개 없어요. 이게 종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나왔던 거,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세력형이고요. 바이젠셀. 그래서 이게 바이젠셀 같은 게 앞쪽 같은 게 이건 뭐 보나마나 당길 겁니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이건 전형적인 세력형 유형 이런 종목이 되고요. 그 이제 세력형 유형이 아닌 종목으로는 저 위쪽에 제가 저평가입니다라고 무더기 굉장히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이 큐라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큐라셀 항암 쪽이 주력 아닙니다. 큐라셀 항암이 주력이 아니니까 빠지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이제 요 앱클론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앱클론, 그리고 이게 큐라셀이 없느냐? 이제 큐라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빠져 있으니까 이런 쪽의 종목들이 이제 줄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바이오 지금 뭐 너무 저평가돼 가지고 뭐 이게 이제 얘기를 할 건덕지도 없고, 자, 이 와이바이오 로직스는 앞쪽에는 저 ABL 바이오
쟤네들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건 이제 나중에 걔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후발로 또 때가 되면 저 종목들이 올려 들어갔을 때 얘기 들을 겁니다. 카페 들어갔다 딱 6개 요거만 계속해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바이넥스가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덮어놓고 증착 장비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 하면 제일 먼저 증착 이렇게 들어가는 거 똑같은 코스다라는 거예요. 바이오가 뜨면 비만이거나 면역 항암제거나 비만에도 종목이 딱 정해져 있고 면역 항암제도 이렇게 종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비만 바로 D&D 파마텍 바로 나갔죠?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면역 항암제 종목들 구분 알려드렸습니다. 천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런 종목들이 뜰 때 사이클하고 돌아가는 순서까지도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비교 차트 그래가지고 얘기해드리고요. 자, 증착에서 나왔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들 자주 나오죠. 자, 아까 그 비교 차트 잠깐 나갔었는데요. 그쪽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여기는 이제 반도체만큼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서 가지는 않습니다. 바이오는 원래 그렇죠. 이렇게 밀접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각각 그 움직이는 때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때에 맞춰가지고 제가 딱 추천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나왔을 때 이건 뭐 저 싸도 너무 쌉니다. 그리고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같은 경우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혁신적 위암 치료제 종 그래서 알죠?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이거 안 나와있죠? 방금 전에 거기 없습니다. 얘도 항암주예요. 네스파립 있잖아요. 위암 치료제 네스파립 췌장암 위암 2개 들어가는 이런 같은 거 이제 안 나와있죠. 증권사 쪽에서 이렇게 제대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싸도 너무 쌉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요런 거 하나 잡으면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대박 나는 거예요. 반도체만 순식간에 대박 아닙니다. 바이오도 순식간에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종목들이 막 이러고 뜰 때 그때 달려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항상 늦어. 미리미리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 용어도 눈에 들어오고 종목도 눈에 들어오고 이제 나중에라서 뒤늦게 가다 보면 그때 여러분이 사는 순간에 곧바로 고점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하고는 조금 종류가 달라요. 바이오는. 반도체는 오늘 사고도 늦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바이오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먹힙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 한 자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닌 시기에 바이오 이렇게 미리 틈틈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오면 내가 왔다. 그리고 저희가 빡 이런 거 추천드리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 알아두셨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딱 들어가지고 그냥 뭐 빡 들어가서 이렇게 빡 들어가서 이렇게 뭐 빡 들어가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뭐 8배, 10배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오르고 돈 받으시고 성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